화라산은 살아있는 산이잖아요. 인상의 정확을 기하는 일.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풍경이나 이런 대상들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찍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데는 라팔마 섬이라는 까나리아제도의 가장 왼쪽에 있는 섬을 첫 번째로 방문했는데, 그 화라산 분화가 마을을 다 덮치고 마그마가 땅을 새로 덮었는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 모습은 굉장히 무섭고 참담하다고 해야 되나? 초토화라는 말이 이런 데서 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정말 무서웠고,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두 개를 가져갔고, 첫 번째는 제가 후지필름에서 받았던 GFX 100 IR, 그 다음에 아이폰하고 결합해서 쓰는 열화상 카메라 플리어1 프로 모델인데요. 적외선 센서로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있는 열 에너지, 그러니까 체온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해서 컬러 차트로 기록하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GFX IR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적외선 외쪽, 그러니까 근적외선 영역을 촬영하는 건데, 보통 이거는 고문서 작업이라든지 옛날에 그림 같은 것들을 복원할 때 많이 쓰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래된 기록들이 잘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적외선 카메라를 가져갔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도의 눈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좀 한 2년, 3년 동안 적외선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제 우리한테 기능적으로 되게 필요한 영역이 됐다는 거를 생각이 들어서 적외선 카메라를 가져가게 됐고, 열 에너지로서만 기록된 이런 붉은 이미지와 온도가 기록된 사진들이 우리가 잊고 있던 몸의 감각이라든지 어떤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줄 거라고 믿었고, 적외선의 영역과 가시광선의 영역을 같이 본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봤을 때 알지 못했던 감각들이 새롭게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또 믿었고, 그 부분을 사진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본다면 제가 느끼고 있었던 공포나 숭고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답 같은 것들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풍경들이 그냥 화산재가 있구나, 그냥 되게 처참하구나의 수준인데, 적외선 카메라로 켜서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제가 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의 온도가 최소 100도 정도 되더라고요. 와, 무서움이죠.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두려웠던 부분들에서 가장 기쁨으로 전환된 순간들이 아닌가. 2019년 가을에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유언이 할머니가 본인이 살던 신혼집을 살았던 그 집 뒷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죽음 이후에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에 굉장히 묘한 감정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동시에 산이라는 개념, 산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대로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교과에 반드시 전기가 들어갔거든요. 무슨 산에 전기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건 언제나 늘 생각하면 나한테 어떤 그 전기를 주는 뭔가 근원적인 집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 산봉우리를 보는 걸 너무 좋아했고, 어떤 상상을 늘 했냐면 이 산봉우리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산봉우리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화라산은 이게 없잖아요. 이렇게 꼭대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날아가서 없잖아요. 화라산이 뜯겨진 부분들이 이게 되게 점선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종이접기 하면 점선 이렇게 뜯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화라산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마냥 궁금하기만 했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화라산을 더 무섭게 보이게 한다거나 더 억지로 예술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노력은 없었고요. 불필요한 묘사를 조금 가장 줄였던 것 같고, 인상의 정확을 기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풍경이나 이런 대상들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느끼는 두려움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화라산 분화 현장에 한가운데 들어서 보니까
모든 것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점점 더 사진을 찍으면 사진은 일종의 몸이 기억하는 스포츠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스포츠는 말 그대로 육체의 기록이잖아요. 몸 자체로 전반적으로 육감을 다 활용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진 촬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적외선 카메라도 몸의 감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갖고 간 거고, 이번에도 몸이 느끼는 두려움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라팔마 섬에서 테네리페로 넘어가는 날 아침에 분화 현장에서 파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조그만 돌들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돌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마지막 날 숙소에 제가 먹다가 남은 오렌지랑 초코칩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렌지를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마그마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초코칩을 올려놓고 그 위에 마그마를 올려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느낌은,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은 내가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구에는 내핵,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표피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렌지가 있고 그 레이어를 쌓음으로써 화라산을 한 번 더 그냥 이해해보고 싶은, 느끼고 싶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실제로 그 돌을 볼 때마다 화라산의 공포가 너무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몸이 기록하는 어떤 공포, 기록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를 좀 많이 깨닫고 온 것 같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화라산이 왜 폭발하는지, 그리고 화라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그마가 어떻게 되는지, 용암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면 더 풀리지 않는 신비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화라산을 사진으로 보는 것과 화라산을 몸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